새천년 개발 목표를 대체할 새로운 개발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수립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내 적용 방안을 위한 토론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지구촌 빈곤 퇴치 시민 네트워크는 국내 사회 발전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국내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발전 분야를 큰 주제로 빈곤, 보건, 교육, 여성, 도시 분야의 5가지 세부 목표를 국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청중에게 질의를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토론회는 경실련 국제위원장인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빈곤 종식과 보건 증진, 교육, 그리고 성평등과 도시 부문의 5개 세부 목표에 대해 경실련 각 전문위원들이 국내 이행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첫 번째 세부 목표인 빈곤 종식에 대한 발표를 맡은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빈곤 정책을 설명하며 그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이전 제도와 비교했을 때 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내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은 보건 분야에서 고령화 사회 추세나 저출산 문제와 같은 국내 사회 구조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측면의 보완 필요성, 낭비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자각과 같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세부 목표들을 국내에 적용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은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검토는 모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다루어진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에 대한 제언으로 8월 말까지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은 광화문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개발재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월 중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리는 제3차 개발재원 국제회의를 앞두고 실제 개발재원 총회 준비 과정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 대표와 개발재원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직접 듣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열렸습니다. 정연백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윤상욱 외교부 개발협력과장과 민경일 참여연대 실행위원회 발제로 본격적인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외교부 윤상욱 과장은 제3차 개발재원총회 결과문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며 유엔의 준비 현황과 쟁점,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경일 실행위원은 국제시민사회 입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에 대한 사안들을 살펴보면서 개발재원총회 준비 과정과 협상에 참석하는 정부 측의 ODA 기여에 대한 약속 이행 강조와 책임 있는 민간 재원에 대한 노력 등을 요청했습니다. 발제 시간 이후에는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은 개발재원 논의의 쟁점 사항인 채굴산업 투명성 제고, 그리고 GNI 대비 0.25% ODA와 혁신적 개발 재원 부문에 대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참고해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릴 제3차 개발 재원 국제회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의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의 책무성 자가평가 점수가 88점이라는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20여 개의 국내 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는 지난해 51개 단체를 대상으로 책무성 자가 진단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관에 따른 조직 운영, 원칙을 준수하는 사업 시행과 합법적 재무회계,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의 이행 수준을 스스로 평가했으며 백분율로 환산한 평가 점수는 항목별로 사업 시행이 83.2점, 조직 운영 87.9점, 재무회계 91.7점, 정보공개 88.3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이 스스로 매긴 책무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7.6점으로 우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의회는 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진단에 참여한 단체들은 개발 NGO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달성하고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개발 NGO들의 열린 조직 체계 마련 및 여러 방면에서의 위기 관리 대응 능력 실태는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책무성 자가 진단에 참여한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의 회원단체는 전체 회원단체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앞으로는 많은 단체들이 자가 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9차 유엔 식량농업기구 총회에 참석하여 농촌개발의 중요성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통한 전략산업화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농촌 지역의 사회적 보호와 생산적인 지원 등 농촌 빈곤과 기아의 악순환 차단을 위한 농업과 농촌개발이 중요하다며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농업과 ICT 융복합을 통한 첨단 산업화, 농업의 6차 산업화, 세계 시장을 겨냥한 농식품 수출 확대, 농업과 농촌의 소득 및 사회 안정망 강화 등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또 농촌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농업 기술 전수, 국제기구 공동협력 사업, 개도국 무상원조 등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활동을 소개하고 전 세계 농업을 미래의 인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협력 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4일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기구 간 공동협력 사업의 지속적 확대, 기구 내 한국 전문 인력 진출, 기구와 한국의 연락 및 협력사무소의 조속한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ODA 웹TV 손태정이었습니다.